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죠? 자, 이 수업을 들을 때쯤이면 7반은 다음 날이 모의고사 날이고 그래서 내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8반하고 9반은 이제 모의고사 이후에 이 수업을 들을 것 같아요. 7반 친구들은 잘 대비해서 실제로 2학년 들어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8반하고 9반은 어떻게 잘 봤는지 또 이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유전 중에 이제 성형염색체 관련된 유전 중에 반성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죠. 자, 오늘 반성 유전에 대해서 나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염색체 관련된 유전, 그 중에 반성 유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가계도를 분석하고 다인자 유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성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반성 유전,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X 염색체는, 성염색체 중에 X 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에게서 나타나는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왜? 남자는 X를 몇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성염색체는 XY로 X는 한 개만 가지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X를 두 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정도가 다르게 되는데, 자, 먼저 남자의 X 염색체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남자가 가지고 있는 XY 중에 Y는 아버지로부터 아빠에게 물려받았고, X는 어머니에게 물려받고, 또 그 남자가 자식을 낳을 때 자녀에게도 Y를 주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 X를 주면 딸이 되기 때문에 X는 딸에게만, 그래서 남성이 가진 X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딸에게만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아닌, 같은 성별인 아버지는 아니고 반대 성별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반대 성별인 딸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성의 X 염색체는 X 두 개로 하나는 아버지에게, 하나는 어머니에게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양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주는 건 역시 아들에게도 줄 수 있고 딸에게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X를 가지고 있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반성 유전에 해당하는 형질에 따라서, 우열 관계에 따라 남녀에게서 나타나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는 우성이든 열성이든 상관없이 남자는 그 형질 관련된 유전자가 있으면 나타나고 없으면 안 나타난다. 2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지만 여성은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성의 경우에는 둘 다 있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3분의 1의 확률로, 우성인 경우에는 하나만 있어도 나타나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그래서 남녀에게서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데, 보통 반성 유전은 열성인 게 많아요. 보통이라고 했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생맹과 혈우병. 자, 여러분들 생맹이 뭔지 알고 있죠? 생맹, 색깔을 못 본다. 그래서 색깔을 구분을 잘 못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색깔이 섞여 있을 때, 이제 정록생맹 같은 경우에 녹색과 적색이 섞여 있을 때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이 반성 유전 X 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혈우병, 혈우병이라는 것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인자가 부족해서 혈액 응고가 잘 안 일어나는 그러한 유전병이에요. 이 역시 X상에 존재하는 유전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성 유전의 대표적인 예인 생명 유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유전은 X상에 존재하는 열성 유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자, 남자의 경우에는 XY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X상에 생명 유전자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그래서 생명 유전자가 없으면 정상, 있으면 생명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자형의 종류는 두 가지, 정상과 생명으로 2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성의 경우에는 X형 색체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가 3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생명 유전자가 전혀 없는 정상. 또 하나는 생명 유전자가 모두. 그냥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어떤 특별한 형질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프라임으로 다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동그랗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색깔을 다르게 써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생명 유전자 프라임으로 그냥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둘 다 모두 있는 경우는 생명.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는 표현형은 정상이에요. 근데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우를 보인자라고 합니다. 보인자인 정상으로 나타나. 그래서 3가지 유전자 중에 생명인 경우는 이 한 가지만 3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은 열성인 경우는 누구한테 반성 유전 중에 열성인 형질은 누구한테서 더 많이 나타난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보면 생명이 여자보다는 남자인 경우가 더, 물론 생명이 이렇게 흔한 증상은 아니긴 하지만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자녀를 낳을 때 어떤 경우에 생명이 태어나는지 좀 살펴보면, 자, 먼저 남자가 순수한 정상이고요. 여자도 순수하게 정상인 여성이에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자, 이 남성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 네, 2가지. 어떻게? X를 가지고 있는 정자와 Y를 가지고 있는 정자. 그래서 X를 가진 정자, Y를 가진 정자 2가지가 되고요. 자, 이 여성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 1가지죠. 왜? 왼쪽 X를 줘도 오른쪽 X를 줘도 정상인 X만 주는 1가지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모두 XY, XX, 딸도 정상, XY, 아들도 정상. 모두 정상이 나오겠죠? 뭐 어렵지 않죠? 자, 반대로 생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생명이에요. 여자도 생명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정자의 종류 2가지. 생명 유전자를 갖는 X와 Y. 여자는 왼쪽 X가 와도 오른쪽 X가 와도 다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만 와서 이 경우에는 모두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 그래서 아빠가 생명, 엄마가 생명이면 자녀도 무조건 생명이 되겠죠. 온 가족이 생명. 이러면 참 슬플 수. 뭐 근데 생명이라고 해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슬퍼할 일도 아닌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경우가 좀 다양하게 복잡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자, 먼저 남자, 아빠는 정상이에요. 엄마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이에서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역시 2가지죠. 정상 X, Y. 그리고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남자의 종류는 1가지. 생명 유전자를 갖는 X만 나오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그래서 XX가 되면 딸이 되는데 딸은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아빠에게서 정상 X를 물려받기 때문에 정상, 보인자인 정상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아들은 생명 유전자를 엄마한테서 얘를 어떤 걸 물려받아도 생명 유전자를 물려받으니까 생명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 남자와 생명인 여자 사이에서 딸이 나오면 무조건 정상, 보인자인 정상이고요. 아들이 나오면 무조건 생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아들이 생명이야. 그리고 엄마가 정상이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어쨌거나 X, Y는 이렇게 만나도 아들 X, Y는 정상이 나오죠. 그리고 딸도 생명 유전자를 갖긴 하지만 보인자인 정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좀 복잡한 게 이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 자, 아빠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엄마는 보인자다.
자, 그러면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두 가지. 어떻게? X, Y 갖는데 생명 유전자를 갖는 X 그리고 Y. 엄마도 X, X 하나는 정상의 X, 나머지 하나는 생명 유전자의 X.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X, X가 되는데 보인자의 이 둘이 만나면 XX 딸이 되는데 생명인. 자, 이 둘이 만나면 XY 정상인 아들, 이 둘이 만나면 XY 아들인데 생명. 그래서 딸의 경우도 보인자인 정상과 생명, 아들의 경우 정상, 생명이 모두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외에도 또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좀 이해하면 반성유전 그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반성유전,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예인 혈우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혈우병은 치사유전이라고 합니다. 또 치사유전에 해당하는 유전이 되어지는데 이게 뭔 얘기냐? 자, 미리 좀 그려놨고요. 자, 치사한다 말이에요. 아우, 자, 너 왜 이렇게 치사해? 이럴 때 쓰는 그 치사가 아니라, 자, 어떤 병이 걸리면 지금 우리도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에 의해서 그 죽는 비율을 얘기하는 게 치사율이죠. 그래서 뭐 코로나 아주 크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살펴보면 뭐 죽는 사망하는 경우도 환자들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그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질병은 아닌 것이고, 자, 어쨌거나 그 치사된다는 얘기는 사망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 자, 반성유전, 열성인 반성유전이기 때문에 혈우병은 생명유전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그래서 남자는 XY 중에 정상인 X와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경우로 되어 있는데, 자, 혈우병 유전자가 없으면 정상, 있으면 혈우병이 되어지는데, 여자의 경우, 자, 혈우병 유전자가 없을 때는 정상이 나요.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보인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이렇게 혈우병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게 되면 혈우병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망하게 된다. 사망이 되어진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해서 치사된다고 해서 치사유전이다. 물론 그러면 여성 중에는 혈우병이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사망하니까. 그렇죠. 이제 유전적인 이유에 의해서 생겨나는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아주 극히 드물게 되는, 보통 이제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꼭 유전에 의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또 혈우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남녀가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되었을 때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비율이 주어질 때, 찾아질 때 생명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자, 미리 그려놨어요. 자, 혈우병인 남성과 보인자인, 왜 이 경우에는 치사, 여성은 죽으니까 없다라고 보면, 자, 혈우병인 남성과 보인자인 여성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되면 남자가 만드는 정자의 유전자형은 두 가지,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는 X와 Y, 그리고 여성이 만드는 난자의 유전자형도 두 가지, 정상인 X와 혈우병 유전자의 X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둘이 만나게 되면 보인자가 되겠죠. 이 둘이 만나면 아들, 정상인 아들. 자, 그리고 이 둘이 만나면 혈우병인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두 개가 만나서 이 X와 이 X, 혈우병 유전자를 모두 갖는 X가 만나게 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태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자녀는 이렇게, 이 중에 하나. 그래서 이 혈우병 유전은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자녀가 나올 때 나올 확률을 물어볼 때,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이 확률 이렇게 물어볼 때랑, 또 이제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구하는 그 비율 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문제 다룰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성유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쳤고요. 반성유전 어렵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금방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나요? 이제 이어서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 가계도 분석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이 이제 반성 유전이 사람의 가계도를 분석하면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계도를 분석할 때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팁, 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가계도를 분석할 때 보통 가계도가 주어지고 물어보는 게 기본적으로 먼저 어떤 형질에 대해서 이 형질이 우성입니까? 열성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형질은 우성입니다. 맨델이 얘기했던 완두콩에서 모양에 대해 둥근 게 주름진 거에 비해서 우성, 주름진 게 열성입니다. 그리고 완두콩 형질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개는 기억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주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온 사람의 유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얘기할 때는 깃불이라든지 눈꺼풀, 보조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 달달 외우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가계도를 가지고서 충분히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어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형질을 주고 이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구분해라 라고 먼저 기본적으로 이게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가계도만 주어진 상태에서 형질을 우성인지 열성인지 구분하려면 자, 먼저 잘 메모하고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뭘 찾아야 되느냐? 자, 가계도가 주어지면 표현형이 동일한 부분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제 바로 이어서 가계도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표현형이 동일한 부분을 찾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그 부부를 찾았으면 그 부부에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봤을 때 이 자녀들 중에 부모랑 표현형이 다른 자녀가 꼭 있을 거예요. 없으면 문제 성립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꼭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성, 열성 확인할 때는 첫 번째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를 찾고 그 자녀들을 봤을 때 부모랑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찾아라. 자, 이 얘기가 뭐냐? 가계도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자, 가계도, 우리 가계도의 기호에 대해서 설명 안 했는데 간단하게 책에도 나와 있고 어렵지 않고 또 주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안 했던 것 뿐이에요. 자, 가계도에서 네모로 그리는 건 남자고요. 동그라미로 그리는 건 여성이고요. 자, 이렇게 이으면 부부 사이가 된다. 부부 사이에 자녀를 낳았어요. 낳은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아들, 딸이 되겠죠. 보통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첫째, 둘째 순으로 가게 되는데 자, 남자 아무런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자도 아무런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낳은 첫아들도 아무런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근데 낳은 딸이 형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또는 남자가 형질이에요. 여자도 형질이야.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 아들이 형질이야. 딸이 정상이야.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 정상으로 형질로 표현형이 동일하죠. 그것은 정상도 하나의 표현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부부, 형질인 부부 사이에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랑 다른 자녀가 꼭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있는 이 다른 자녀가 뭐가 되느냐? 열성이 되는 거예요. 열성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자,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를 찾고 그 부부의 자녀들을 봤을 때 부모와 다른 자녀가 나올 건데 그 다른 형질이 뭐가 된다? 열성이 된다. 왜 그러느냐? 자, 이 사람 보세요. 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정상이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여성 보면 자,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형질에 관련된 유전자가 둘 다 가지고 있던 최소한 하나만 가지고 있다. 열성이면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성이더라도 최소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상 유전자만 있으면 형질이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질이 나타나는 이 사람은 최소한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왜가 아니라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최소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둘 중에 한 사람에게서는 물려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은 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둘 중에 최소한 한 사람은 이 형질에 관련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부모는 형질에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네? 형질이 뭐다? 열성이다가 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야. 이 여성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정상 유전자는 누구한테서 물려받은 거다? 부모에게서. 그래서 부모에게서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최소한 둘 중에 한 사람은 정상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데 정상 유전자 있으면서도 안 나타났다. 정상이 열성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귓불 유전 있죠? 귓불 유전 가계도를 선생님이 이제 갖고 왔어요. 자, 보니까 자, 그냥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은 분리형이고요.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체크되는 부착형. 그래서 부착형에 비해서 우리 앞에서 교과서에서 나올 때 분리형이 우성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가계도를 가지고서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다. 어떻게? 자, 팁이 있다고 그랬죠? 누굴 찾아라? 첫 번째,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 자, 이 가정 내, 가계도 내 지금 첫 번째 세대, 1세대, 두 번째 세대, 2세대, 세 번째 세대, 3세대에 대한 가계도가 되는데 지금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는 몇 커플이 나와요? 부부는 세 커플이 나오죠? 네 커플이에요. 여기 부부, 여기 부부, 여기 부부, 여기 부부 하면 안 돼. 부부 아니에요, 이거. 여자끼리고요. 또 이렇게 됐으니까 자매죠. 만약에 이게 남자 여자더라도 부부 아니야. 남매인 거지. 부부는 이렇게 세 커플이 나오고, 자,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가 몇 커플이 나와요? 두 커플이 나왔네. 1, 2번. 3, 4번은 부착형, 분리형 다르고요. 4, 5번. 그래서 둘 다 분리형으로 같은데 자녀들을 보니까 다른 자녀가 있네. 분리형이 부착형에 비해서 우성이구나 라고 확인이 돼요. 자, 더불어서 이렇게 우열관계가 확립되어지면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아지게 되면 이제 바로 이어서 얘기할 건데 유전자의 위치도 물어보고 유전자형도 물어봐요. 쓰라고. 그래서 분리형, 부착형 그거부터 좀 해봅시다. 얘는 상염수체성이 존재하니까 분리형, 부착형 하면 분리형이 우성, 부착형이 열성. 그래, A로 표시할게요. 대문자, 소문자로 표시해주면 자, 열성인 애들은 표현형만 가지고서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쉽게 구분되죠. 동형접합자일 때만 나타나니까. 자, 2번 스몰 AA, 3번 스몰 AA, 3번 스몰 AA. 번호가 헷갈리게 나왔네요. 세대별로 똑 동일하게. 보통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주어지는데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6번 스몰 AA, 1번 스몰 AA. 열성인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정상이 아니라 분리형인 사람들은 우성이니까 최소한 A 하나씩을 갖게 되는 거죠. 유전자형 할 때 이렇게 어떤 유전자형 쓰고 이렇게 언더바 쓰는 경우는 자, 확실하게 라지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앞에는 같은 거죠. 뒤에가 이거. 자, 라지 A와 라지 A, 스몰 A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에는 공통적으로 라지 A를 갖는데 뒤에는 라지 A도 될 수 있고 스몰 A도 될 수 있다고 해서 라지 A 언더바 여기에는 뭐든 상관없다라고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라지 A 언더바, 얘도 라지 A 언더바, 라지 A 언더바. 일단은 표현형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유전자형을 이제 다른 가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 이 사람은 스몰 A를 2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스몰 A를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양 부모들은 스몰 A를 반드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유전자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찾아지게 되네요. 자, 이 사람도 이 6번 때문에 스몰 A 갖고 있는 거 확인이 되어지게 되고, 이 사람 안 썼네. 라지 A. 그리고 아빠로부터도 물려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고 1번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스몰 A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얘는
얘만 가지고서는 라지 A, 스몰 A 다 가능하지만 얘 때문에 스몰 A 가지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찾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1번과 2번만 정확하게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1번의 경우에는 라지 A일 수도 있고요, 라지 스몰 A일 수도 있죠.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확률도 물어봐요. 이 1번이 얘가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얘가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단순히 얘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왜? 자, 1세대 1번, 2번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자녀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라지 A 주고 스몰 A 주고, 라지 A 주고 스몰 A 주면 라지 A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A에서 라지 AA 대 라지 A 스몰 A, 스몰 AA의 비율이 1대 2대 1이 나와서 그러면 라지 AA가 될 확률 4분의 1인가요? 라지 A 스몰 A가 될 확률 4분의 2, 2분의 1인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이 둘 사이에서는 이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나오는 1번의 표현형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뭐야? 분리형이다. 분리형이란 얘기는 뭐가 아니란 얘기야? 부착형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부착형인 얘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 세 가지 중에 얘가 될 확률 3분의 1, 세 가지 중에 얘가 될 확률 3분의 2,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죠. 3세대의 2번도 라지 AA, 라지 A, 스몰 A 둘 다 될 수 있는데 3분의 1, 3분의 2의 비율로 나오게 된다. 어렵죠? 그래서 유전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막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일단 개념부터.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성, 열성 확인할 때 누굴 찾아라?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를 찾아라.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을 봐라. 그럼 다른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다른 사람,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뭐가 된다? 열성인 사람, 열성 동형 접합자가 된다. 거기에 그 부모는 무조건 이형 접합자가 된다까지 확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계도 분석 두 번째. 첫 번째는 우열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뭘 물어보느냐? 이제 유전자, 그 대립 유전자의 위치를 물어보느냐. 이 대립 유전자가 염색체 중에 어느 염색지상에 존재하느냐, 성염색지상에 존재하느냐, 상염색지상에 존재하느냐, 이거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자, 이제 다른 조건들, 앞에서 우성, 열성 주어질 때도 다른 조건들, 조금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가계도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팁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유전자의 위치가 성염색체에 위치하냐, 상염색체에 위치하느냐 확인할 때는, 자, 먼저, 자, 앞서서 우리 성염색체에는 X, Y 두 가지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Y 같은 경우에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남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성유전, Y상에 존재하는 한성유전 얘기할 때 한성유전의 특징은 남자에게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형질이, 이 형질이 나타나는데 이 형질이 어느 염색체상에 존재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Y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자는 Y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Y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여성에게 나타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어떤 집안 안에 있는 모든 남자의 Y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집안 안에서 어떤 형질이 어떤 한 남성에게 나타난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는 그 남성과 동일해야 돼. Y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아닌 사람이 있으면 얘는 Y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보다도 더 특별하기 때문에 보통 많이는 안 물어봐요. 기출문제 중에 그동안 그 역사, 그 역사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그동안 역대 이 유전과 관련된 유전자의 위치 관련된 얘기 나올 때 한성 유전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아예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성립치가 확 주어지고 나왔으니까 그랬고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고, 중요한 게 요 X상에 존재하는 반성 유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성 유전인지 아닌지를 찾아서 아닌 증거를 확실하게 구하면, 가계도라는 것은 제한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X상에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성 유전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서 남녀 중에 남자에게서 더 많이, 여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그냥 단순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집단으로 주면 이 형질은 이 집단 내에서 남자에게서 아예 많이 나타납니다 라고 단정 지어서 주면 X상에 존재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가계도 주면 10명 중에 3명 나타났다고 해서 남자 10명 중에 남자가 10명, 여자가 10명 있는데, 이게 아니구나. 총 10명 중에 남자가 7명, 여자가 3명이라고 해서 남자가 많기 때문에 X상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닌 증거만 확실하게 찾으면 X상에 존재하는, Y도 아니고 X도 아니다. 그러면 상염색지상에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처럼 뭘 찾느냐. 첫 번째, 열성인 형질을 찾아라. 어떤 형질을 찾아라가 아니에요. 자, 열성인 여성을 찾아라. 그래서 보통은 형질 중에 열성인 경우가 많아서 반성유전하면 형질이 나오면 당연히 형질이 열성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성인. 그래서 어떨 때는 형질이 열성이면 형질인 여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형질이 우성이면 정상이 열성이니까 정상인 여성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 아까 전에 상염제치 할 때도 나왔었죠. 먼저 왼쪽의 경우에는 형질이 열성이었고, 오른쪽이 두 번째 경우에는 형질이 우성. 그래서 정상이 열성이었잖아. 그래서 열성인 여성을 찾는 거예요. 형질이냐 정상이냐. 선생님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질이냐 정상이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열성인 여성을 찾아라. 자, 그리고 나면 이 여성, 열성인 여성은 X를 2개 가지고 있죠?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여성이 누굴 찾느냐? 이 여성의 아버지나 아들을 찾는데, 자,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X는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요? 아버지에게 받는데,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에게. 이게 왼쪽 게 오른쪽 게 어떤 게 되건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는데, 아버지는 요 형질을 갖고 있는 이 X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이 X를 주면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X 주고 남편이 Y를 줘야 남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이 있는데 보면 이 여성의 아버지나 아들 중에 둘 다 모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여성과 다르면 반성유전, X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확인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가계도 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건데요. 자, 그림이 좀 구분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정상의 경우는 그냥 네모로 주어졌고요. 유전병의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죠. 자, 이랬을 때, 자, 이렇게 가계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아라고 했죠. 먼저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을 때 누굴 찾아라? 표현형이 동일한. 자, 부부가 있네, 다르네, 부부가 있네, 다르네, 부부가 있네, 같네. 자, 유전병이 동일하게 같죠. 자, 그 부부를 찾고 밑에 자녀를 봤더니 정상이 나왔네. 정상이 뭐가 된다? 열성이 됐다. 그래서 이 유전병 같은 경우는 유전병과 정상 유전자가 있을 때 누가 우성이다? 유전병이 우성이다.
정상이 열성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반성유전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어진 누굴 찾아라? 열성인 여성을 찾아라. 열성이 누구예요? 정상인 여성을 찾으면 누가? 이번에 딸이 열성이죠. 자, 열성인 여성이 있고 이 여성의 누굴 봐라? 아버지 또는 아들, 아들은 아직 안 낳았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이 여성과 다르네? 그러면 반성유전입니다. 왜? 자, 이 여성은 지금 정성유전자가 열성, 만약에 성염색체상에 존재하게 된다면 이 여성이 X를 2개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유전병 유전자를 헷갈릴까요? 그냥 열성을 프라임으로 놓읍시다. 유전병을 X, 정상을 열성이니까 프라임으로 놓읍시다. 그러면 이 여성은 이렇게 열성인 정상 2개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지만 엄마도 얘를 가지고 있지만 유전병이라는 것은 유전병 유전자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엄마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아빠는 XY를 갖는데 정상인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빠는 정상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유전병이잖아.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X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X상에 Y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X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중에 X하고 Y가 아니면 다 뭐다? 1번부터 22번 중에 상 염색체상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상 염색체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유전자형 찾는 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사람의 유전 중에 반성 유전과 가계도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생명과학 암기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외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배웠던 반성 유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가계도 분석에 대해서는 이 2가지 팁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성인지 열성인지 확인할 때 어떻게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를 찾아라. 그리고 그 자녀를 봤을 때 다른 자녀가 있으면 그게 열성이다. 꼭 기억해야 되고요. 2번째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지 Y상은 특별하니까 일단 접어주고 X상에 존재하는 반성유전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누구를 찾아라? 열성인 여성을 찾아라. 그리고 그 여성의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했을 때 그 여성과 아버지나 아들이 다른 경우가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면 그것은 X상 반성유전이 아니다. 상염색체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 정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 외에도 가계도 분석하는데 이제 조건들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팁에 따라서 막 외울 것까지는 없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전 문제들을 좀 활용해서 보다 보면 이제 터득이 이해가 되면서 캐치가 될 테니까 그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유전 중에 이제 단일 인자 유전을 서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정리하고 유전을 마치고 이제 유전병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잔소리 안 하고 끝낼게요. 하여튼 접속 체크도 잘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하루를 잘 마무리 보내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